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4. 네, 오늘은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직접 만나는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누구냐 넌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하고나 잘 친해지는 쉬운 남자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서우입니다. 네, 그리고 전투력장 거침없는 입담 그 아찔한 남자 막해요 그냥 막 질러요. 법률사무소 한편 김우찬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알죠? 네. 결국은 말이 씨가 됐어요. 어떡하면 좋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와. 아유, 근데 참 제가 마음이 한켠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즌 14에서 이제 출마하신다는 분들 모시고 방송을 지금까지 세 분을 모셨는데 박성효, 장동혁, 정기현이래요. 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좀 오늘 모신 분 상당히 좀 마음이 미안해요. 결국 뭐 정PD님이 업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출연하신 분들이 모두 본선에 못 가셨는데 이분은 본선에 가실 거죠? 네. 그럼요. 저는 본선은 무조건 갑니다. 네, 오늘 모실 손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성구 의회 의원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저희 아임 고정 출연자시기도 했고요.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성구 가선거구에 출마한 의원 후보 김선재입니다. 가선거구요? 네, 가선거구요. 그럼 동으로 하면 무슨 동이에요? 진잠동, 학화동, 상대동, 원신흥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잠동부터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더 애정이 가서? 뭐 순서가 남쪽에 있으니까요. 남쪽부터 진잠동, 학화동, 상대동, 원신흥동. 아, 남쪽부터?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도전했잖아요. 유성구 갑. 맞습니다. 그쵸? 갑을. 이번은 구의원입니다. 사실 보통 총선 출마했던 분이 구의원 출마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네, 뭐 지난번 총선 때 출마했던 포부와 결심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뭐 차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도전이었고, 사실 그 불평등 문제가 중앙 정치에서 풀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불평등이 실행되는 것은 지역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불평등 문제, 차별 문제, 격차 해소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뜻은 변하지 않고 어디서든 저희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하필 왜 구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구청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제가 해보니 운동을 또 해보면서 더 느끼는 건데 구의원의 또 매력이 더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주민을 밀접하게 구의원의 매력이 더 있다고요? 네. 이게 진보당의 방침이에요? 방침이요? 방침이라기보다는 뭐 맞습니다. 다른 지역 후보분들도 이제 다른 뭐 중앙 무대에 도전했던 분들도 기초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현장에서 우리가 역할을 좀 찾아보자. 그럼요. 이제 현장 밀착형으로 가야 되고 또 주민과 가장 밀접한 데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구의원 역할도 동등하죠. 네. 출마 이제 두 번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이번에 구의원 선거 출마인데 출마하고 선거하는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경험자로서? 비용이요? 네, 뭐 조금은 차이 나지만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이제 소수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뭐 한계치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벽보, 형수막, 공보물 이런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KBS 대전 일라디오 5시엔 대세하면서 시민 리포터로 활약하시던 걸 이제 뵀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전보다 좀 타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운동하시면. 뭐 바쁘다기보다 주로 밖에 있으니까. 네. 오늘은 뭐 혹시 어떻게 선거운동 활동 어떤 거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아침 저희 뭐 거의 루틴인데 아침에 아침 인사를 드리고요. 아침 인사를 드리는 목적은 인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오전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가 방문도 하고요. 거리에서 이렇게 명함을 배포하는 뭐 법이 정해진 선거운동이 딱 그거니까요. 거의 그런 식이고요. 반응이 어때요, 주민분들? 뭐 명함 건네받거나 이럴 때 상가 방문하고 하면은 극과 극인데 일단 뭐 젊은 사람이 나와서 좋다, 뭐 열심히 해라 격려해 주신 분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또 때로 일부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노골적인 거절 혹은 뭐 거부감 이런 걸 표시하시기도 하셔요. 그게 꼭 진보 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의원에 대한 또 반발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어떤 세탁소에 들어갔는데 이게 내치시더라고요. 필요할 땐 찾아오지도 않고서 왜 이럴 때마다 와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길에서 한번 명함을 드릴 때 선거 때만 이렇게 쭉 얼굴 볼 수 있지 평소에는 얼굴도 보기 힘들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서우 기자님께서 우리 김선재 예비 후보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선재 예비 후보님은 1986년생, 예, 37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86년 아시안 게임. 예, 굉장히 젊은 나이죠. 네. 부산 출신이세요. 부산 상리초, 네. 김해 내동중학교, 김해고등학교,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3사단 백골부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네. 3사단 몇 기예요? 기수요? 네, 신교대 기수. 900. 저 380기. 아이고. 100골? 100골. 이시고 군대 후배구나. 깜짝이야. 이시고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예, 군대 얘기는. 예.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얼마 전에 네, 맞습니다. 하셔서 주말 부부. 네. 하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네.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선거운동하러 나오셨던. 맞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사모님도 굉장히 열심히. 네. 든든한 이제 지원군이죠.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았어요. 같은 정당 활동하는 거예요? 같은 당원입니다. 당원. 배우자분도 당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단 86년도에 네. 제가 아시안 게임 얘기했는데 네. 뭐 86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86년에 떠오르는 거요? 응. 이거 글쎄요. 김선재 탄생한 거 말고. 네, 아니 다른 역사적 사건은 기억하는데 86년은 글쎄요. 뭐가 있죠? 몇 월생이세요? 4월입니다. 4월생이면 그 87년 6월쯤이면 네. 나가서 같이 으쌰으쌰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네. 2살 때. 그러니까 좀 충분하지 그 나이 때면. 그럼요. 2살이면 다 하죠. 신서우 기자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86년요? 예. 저는 이제 중학교 갔나? 아니 생각나는 거 없냐고요? 어떤 거? 86년에? 예. 80년 아시안 게임밖에 없죠. 하영준. 아시안 게임 하면 딱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임춘애. 그렇죠, 임춘애. 나 이거 왜 알아요? 예. 제가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 이제 후배들의 기분이 이러지 않을까. 라면만 먹고 뛰어서 너무 힘들다고 임춘애 삐쩍 말라가지고 아이고. 짠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임춘애 선수가 3관왕 해서 네. 굉장히 좀 파란을 일으켰었죠. 네. 제가 알고 있다는 건 편집해 주세요. 네, 서울올림픽에서 그래서 그 성화봉송도 하셨어요. 그때 한 떠가지고 근데 서울올림픽에서는 예선 탈락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네, 임춘애 선생님이 생각이 났네요. 갑자기 저는. 네. 그래요. 우리 김선재 예비후보께서는 아까 소개에서도 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라고 했는데 네. 뭐 소위 카이스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또 공대 출신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왜 시작했어요?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학교를 가서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딘 동아리 그리고 이런 집단이 학생회 쪽이었거든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구나. 뭐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배와 훌륭한 동기 후배를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임재근? 예, 그럼요. 임재근 박사님 훌륭하시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세상이고 세상이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에 통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학까지 쭉 자기 능력만으로 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대학에 와서 이렇게 사회 견문을 넓혀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 공정하고 다 정의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세계관에 많은 변화를 겪고 운동을 좀 시작하게 된 것이 진보 운동으로 왔고 진보 정당 운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을 일찍 깨달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포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착각 자체가 이게 세상이 나 혼자 이렇게 끌어오는 세상, 나 혼자 공정해서 여기까지는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맞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교 때 초년병 때 느끼신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같이 했던 동료들 또 선배들 다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그러면은 정당이 네. 사실 요즘 공정을 화두로 하고 있는 정당으로 네. 이적하실 생각은 네? 없는 거예요? 저희는 예전부터 사회 정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적은 아닙니다. 예, 이제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니까. 뭐 그런 공정으로 포장을 잘하는 것들이 몇 개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모순을 더 지적하고 좀 더 날카롭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개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전과가 있어요.
네. 웃을 얘기는 아닌데 네, 전과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전과였죠? 국가보안법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전과. 이거 지난 프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국가보안법 전과가 한 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죠. 국가보안법이라고만 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전과는 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보통은 진보정당 하시는 분들 집시법이 많은데 이분은 좀 더 센 국보법이에요. 네, 사실 저는 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 2010년 경이었을 거예요. 저희 이명박 정부 때였었는데 대학생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대학생 통일 캠프라는 행사 이런 대학생들이 모여서 통일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 받았던 자료집 이런 것들이 불온서적 이적 표현물 이런 걸로 좀 분류가 됐었고. 아, 2010년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죠. 많았죠.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간첩 조작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희 정당도 해산당하는 판인데요. 그랬죠. 중국 문서까지 막 위조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유성 사건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탄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온 유인물을 지참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이 된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구에서 제가 논문을 한 편 발표했는데 사실 좀 정확한 논문이었죠. 그런 것들도 이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캠프를 주최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가입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이적 단체 결성 가입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갔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때. 네, 대학생.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자 우선 대체 복무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사과정 가면 그리고 이제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제 진짜로 거기 이제 부대에 입대를 하지 않았어도 방법이 좀 있었을지 않았나요? 일단 박사 과정을 가는 거는 이제 진짜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아니에요. 딴 목적으로 가는 분도 많아요. 일단은 공정을 아니 연구할 분들이 가셔야죠.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대학을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리고 형량도 그게 군대를 이렇게 대체할 만한 형량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군대는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사 하실 분들은 공부하실 분들이 가는 거고. 가야죠. 네. 형량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당연히 군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군대를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기무사 수사를 받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사면 복권 이런 건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안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 사면 복권 발표 있을 때마다 사실 내심 기대를 가지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이고 해당이 없었습니다. 네, 좀 갈 길이 머네요. 네, 재심 청구하겠습니다. 재심 청구는 그럼 변호사 누구한테 부탁하려고요? 글쎄요. 절친 변호사 있잖아요. 절친 변호사요? 판사 출신. 맞죠. 네. 재심해달라고. 저희 요즘 힘들어. 말씀 드려도 돼요. 안 계시 여기 자리 안 계신 분 얘기해도 돼요. 요즘 힘들어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맞네. 군대 얘기하셨으니까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게 3사단 어디서 근무했어요? 저 18년대. 18년대? 네. 전 24년대. 아이고, 네. 18년대 최전방이에요. 철책이에요. GOP 부대죠. 네,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친근감이 있어서 그래요. 신 기자님 왜 불만 있으세요? 저도 만기 전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대전은 그러면 언제 2년을 카이스트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학교 진학으로 2005년에 처음 왔죠. 그러면 다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대전에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유가 있어요? 대전에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이유요? 사실 그 정착을 했죠. 저희 대전에 정착을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 청년 젊은이들에게는 막 이렇게 어디 정착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의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 직장이 잡히는 곳이 꼭 자기 고향이 되고 어디에 아들 이런 건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성의 아들 이런 거 안 할까요? 네, 유성의 아들 모 후보께서 쓰셨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성의 조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애정을 갖고 자기가 더 이제 지역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에서 경험을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지역의 문제 해결, 문제점을 보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여기를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아니어도. 네, 맞습니다.
좀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게 사실 국민의 요구이긴 한데 기대했던 정의당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이제 진보당이 사실 진보당으로서 어떻게 진보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아무래도 인지도 문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진보당 자체도 그렇지만 그 진보당을 통해서 나온 후보분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28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건데 네, 진보 정당이라 하면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 노동당 그리고 저희 진보당까지 해서 진보 4개 정당이 단일화 선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고 저희 대전은 28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보물, 뭐 현수막, 뭐 이런 것들에 이미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 4개의 정당이 하나로 힘을 합쳤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 진보 정당이 사실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많이 더 상승하지 못했던 과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보 정당 단일화 이런 노선으로 좀 더 극복해 보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또 저의 노력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할 때 경선하는 데 있어요? 대전에서? 없습니다. 그 지역이 겹치지 않았고 다 이제 그 단일화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지만 이제 단일 후보로 전국적으로 이제 나간 거죠. 조정을 해서 다 이렇게 사전에 겹치지 않게끔. 아니 당진 같은 경우에는 경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보 정당들이 이제 통합진보당 그때 이후로 이제 분파되면서 좀 동력을 많이 잃기도 했지만은 일반 대중들한테 잘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노동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치우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노조와 그 구분하기 어렵다. 너무 그쪽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이런 이미지를 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근데 구의원일수록 현장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내세웠던 말이 뭐냐면은 유성구에도 현장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뭐 관내에 있는 충남대 혹은 뭐 한국조폐공사 아니면 뭐 구죽동에 있는 뭐 신협 뭐 이름 다 얘기했군요. 네. 구죽동에 있는 뭐 신협? 네. 구죽 신협. 네.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저는 현장에 항상 뭔가 그들의 목소리, 문제가 뭔지를 들으러 갔고 또 함께 연대가 할 땐 연대를 했고 뭐 필요할 때는 함께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자리에도 기성 정당의 정치인은 없었고요. 저는 뭐 주민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런 좀 과격한 이미지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보다 더 여러분들 가까이 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다라고 좀 너르게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히려 또 저희를 또 좋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약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 뭐 보니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유성 뭐 이런 타이틀의 공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네. 마을버스 공영화. 마을버스요? 네, 네. 그 단계적 무상교통 이게 마을버스 공영화 이게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대전에는 이제 뭐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제 유성화가 마을버스라는 이제 좋은 동네예요. 그럼요. 이제 귀한 저는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유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이제 아주 서민에 발휘되고 이제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유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원래 마을버스가 이제 담당하던 지역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노선이 일단 겹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승객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서 1년에 적자가 한 20억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유성구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게 계속 문제는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거를 공영화를 하자는 거냐, 계속 지원을 하자는 거냐, 논란만 있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 충남 사례에서 충남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무상 버스가 도입이 돼가지고 뭐 어르신은 말할 것도 없고 18세 청소년까지는 무상으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자산을 활용을 해서 유성구 자산으로 이제 공영화를 시킨다면은 이참에 노선도 좀 개편을 하고 어차피 유성구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상 버스도 단계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이 지금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하고 겹친다면 중복인 거잖아요. 중복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거 마을버스를 폐지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폐지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성구가 굉장히 넓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뭐 간선, 지선 버스가 이렇게 커버를 하긴 하지만 사실 또 동네 곳곳으로 들어가 보면 또 노선이 노선이 없거나 빈약하고 이렇게 부실한 곳이 또 있거든요. 유성구 마을버스가 어쨌든 공공성을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고요. 네. 필요한 예산과 뭐 자원 같은 것들은 좀 더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고 좀 이런 유성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다 다듬어서 국민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좋은 얘기인데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거를 견제 감시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제 마을버스 공영화 이런 거 무상교통 말씀을 주실 때 좀 헷갈리는 게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행정청의 집행장 그러니까 유성으로 치면 유성구청장이겠네요. 의 공약인지 좀 약간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성구청장 공약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글쎄요, 이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는 8가지 권한, 4가지 지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뭐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도 있고, 뭐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 대표로서의 지위,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유성구 의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유성구의 미래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유성구 조례가 36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360개가 있고 이 중에는 뭐 청사진을 제시하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뭐 돌봄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앞으로 유성구가 갈 방향을 정하는 거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하고 거기서 유성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사실 마을버스 문제는 우리 공공교통 수단의 문제고 마을에서 사실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문제 중에 사실은 교통 문제는 또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유성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또 제시할 수 있는 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례 제정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 조례안을 발의해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 발의한다고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죠? 소속된 정당은 어쨌든 그 거대 양당보다는 작아요 규모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원내에 진입하신다 할지라도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유성구 마을버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난 김에 적자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거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소속의 의원들이 하셨고 지금 현역에 계신 12분의 의원들도 많은 좋은 이제 뭐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결의안도 많이 채택을 하시거든요. 뭐 결코 유성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뭐 저와 뜻이 다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제시했던 공약 있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유성. 이건 어떤 공약이에요? 네. 이거는 세부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유성구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를 좀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 어르신 분들의 임플란트를 지원해야 된다. 이 2가지로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이면 24시간?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돌봄 문제에 대한 이제 정비가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이고 지금 문제는 이 돌봄 문제를 다루는 법이 대략 한 7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뭐 아동복지법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법상에서 이제 지원하는 영역과 내용이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온종일 돌봄을 구청장의 온종일 돌봄을 하는 데서 구청장의 책무를 더 명확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아이와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은 지역이 책임지고 돌봄을 한다라는 이제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죠. 커뮤니티 케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취약계층 분들 아니면 어르신들도 이제 다 같이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마을이 케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네, 넓게는 그렇죠. 일단 제가 제안 드린 거는 아동 돌봄에서부터는 24시간. 온종일 돌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뭐예요? 네, 요거는 그 7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네, 지금 그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임플란트가 지원이 됩니다. 2개까지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 30%가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순창군에서 이제 이 시행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추가로 임플란트 2개를 더 지원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을 하자. 예상이 넘는 신청 인원이 막 몰려드는 거죠. 사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그 계층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계층이 또 있는 법이거든요. 네. 무상 지원이니까 100%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창군의 사업은 50%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저의 방향은 일단 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잘 참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점차 뭐 개수라든지 지원 금액을 늘려가면 좋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뭐 인원이라든지 조건을 좀 이렇게 받아서 신청자를 받아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뭐 오스템으로 해요? 아니면은 네오 임플란트로 해요? 뭐 방송에서 특정 상표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팟캐스트라 괜찮아요. 어디 뭐 리베이트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 주식인가 그거 어떻게 됐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선택권을 드려야 된다고 이거 임플란트 이거 대선에서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대선에서 에서도 나왔지 않았을까? 나왔었죠. 그때 이제 이거 뭐지 이거 탈모 하면서 임플란트도 얘기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하면 해야죠. 좋죠. 네. 틀니 지원 이런 것도 아니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저기 돈도 잘 버는데 해드리세요.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여성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유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공약인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유성구 조례가 아까 360개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이 중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조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있고 실효성이 그렇죠. 없는 것들. 실효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제가 찾은 조례 중에 하나가 공중 화장실 등 불법 촬영 근절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상당히 내용은 좋고 이게 조례가 나올 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언론을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이 조례는 이제 구청장이 책무를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책, 예방책, 교육책 그리고 이것을 뭐 불법 이제 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구청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빵원인 거죠, 빵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촬영물을 뭐 녹화하기 위한 그런 촬영 장비가 설치됐을 때 그걸 탐지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도 다 이제 시에서 지원받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되고 뭐 신고 체계도 따로 없습니다. 뭐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게 끝인 거고 뭐 교육도 없고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부실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은 예산부터 확실하게 배정을 해서 조례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선재 후 예비후보께서 청년 나이인 거죠? 정치권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MZ 세대 보면 아저씨 나이인데 유부남이고 아저씨죠. 이상하게 정치권에서는 만 4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정당도 있었어요. 45세, 만 45세 보면은 자식이 대학 다니는데 청년이래. 아무튼 청년이잖아, 그렇죠? 네, 청년입니다. 공약에 이제 청년이 든든한 유성 이런 카테고리도 있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청년으로서 가장 크게 불편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거와 일자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뭐 설문조사나 통계에서도 그런 답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라도 양질화 시키고 또 지역의 몫으로 할당된 일자리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서 첫 번째는 혁신도시법 상에 지역 인재를 의무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예외 조항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역 인재로 채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특히 대덕 특구가 심하죠. 심하죠. 네. 그래서 총 40개 공공기관이 대전에 있는데 그중에 16개만이 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택하고 있고 16개에서 한 2천여 명을 이제 신규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다 거르고 하다 보니까 한 7, 800개 중에 30%만 지역 인재로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저는 이걸 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라면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어떻게 양질화 시킬 것인가. 결국 중간 착취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약에 아직 명시는 못했지만 좀 고민하는 것은 유성구가 하는 민간 위탁 사업에서부터 중간 착취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해서도 좀 청년의 이런 든든함을 위해서라면은 청년들에 대한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두 가지로 주장합니다.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네, 그런 있어요. 지원 정책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게 뭐 각 지자체별로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몇몇 구, 예. 전국적 몇몇 구에서 하던 사업이 있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이고 서울에서 됐었죠. 근데 이게 사업이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이제 통합을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또 청년 희망 통장하고 비슷한 결인데 소득 수준 뭐 혹은 뭐 자산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중위소득이 60%로 이게 잘라질 거거든요. 그 이하에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오히려 예전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보다 후퇴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일단 그거를 비판하고 추가로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는 사업에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지원책을 찾아서 더 보완을 해줘야겠죠. 결과적으로 보편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폭을 좀 넓히겠다는 거죠. 대상을. 보편 지원으로 가면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일단 시작 첫 발을 띄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청년 희망 통장처럼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거긴 해요. 하지만 점차 폭과 예산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지 말자. 그럼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그 마을버스 얘기할 때도 그랬고 네. 이런 거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재원 확보가 맞습니다.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제 구청장 공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이게 구의회 의원 공약인지 구청장 공약인지 참 구분이 안 간다라고 했는데 그런 재원 마련 확보하는 거에 대한 뭐 생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 공약 5번째에 적혀 있는데 그 유성구에서 한 해 쓰는 예산이 대략 한 7천억에서 7,500억 정도 가량 됩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가 유성구 수입 지출 내역을 쭉 분석해 보니 매년 한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매년 남아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뭐 보조금 반환할 거 반환하고 기금 넣을 거 기금 넣고 다음에 이월할 거 이월하고 진짜 순수하게 남는 돈이 유성구에서 1년에 450억. 작년 기준, 재작년이죠. 2020년 회계 기준은 450억이에요. 2021년 회계는 올 6월에 나오니까 그때 또 나오겠죠. 이 돈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에 세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450억이라는 돈이 다음에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딱지가 없는 거죠, 사실상. 어디에 쓸지는 미정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보당에서 몇몇 지역구에서 이미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해서 뭐 창원도 하고 몇 군데서 주민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 순세계 인연금이라고 칭하는 이 남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런 주민 투표를 붙였고 가장 높은 선호도가 있는 것을 지자체에 요구를 한 거죠. 실제로 받아들여진 지역도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서울 노원 같은 경우는 계속 남는 돈 어디다 쓸 거냐 했을 때 주민들이 1번으로 투표한 게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자.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됐어요. 실제 반영이 됐습니다. 유성구에도 충분히 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450억씩 남기면 안 되겠죠. 이 남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예산을 너무 과대 계산했고 해서 그렇고 너무 또 돈을 안 써서 이게 남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은 딱 맞게 써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450억이 남으니까요, 매년.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물론 뭐 제가 제안하는 바가 그대로 관철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주민의 뜻대로 또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된다. 그런 여력을 좀 찾고 싶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게 보통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지역구가 4개의 행정동이라고 했죠. 아까 뭐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이런데
동별로 네.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공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사실 이건 이제 아직 선거가 좀 남은시라 네. 세우고 있는 중이라 일단은 좀 더 확실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신동 포함이 되는데 이 지역은 도안 신도시가 생기면서 크린넷 시설이 들어왔어요. 이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설인데요. 보통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계가 설치돼 있고 기계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진공 상태로 쭉 빨아들여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기계가 시설이 좀 오래됐죠. 사실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네, 고장이 너무 잦고 기계가 한 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데 1,800만 원씩 들더라고요. 새로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럼 누구의 돈으로 고쳐야 되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 관리 주체가 대전도시공사의 이런 부서인데 거기서는 고치질 않아요. 민간 업체가 고칩니다.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늦고 또 비용도 비싸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시설이 노후화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뭐 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이제 썩은 물이죠. 쓰레기 썩은 물이 떨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차량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뭐 피해가 가기도 하고 저기 이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악취 문제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철거를 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설치했다가 이제 쓰지도 않고 다 철거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관리 유지의 책임이 그동안 공적 영역에서 부실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해서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은 뭐 학가동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이라는 뭐 지역 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예 그냥 업체가 손을 뗐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어요. 방치돼 있는 거예요. 완전 방치됐어요. 가보시면은 문 잠겨 있고 지금 현역 의원이신 김관영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하셨지만 제가 주민의 요구를 또 들어보니 이것은 뭐 다른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예술센터로 쓴다기보다 원래 청소년을 위한 목적이 있었으니 또 이 지역이 청소년 시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공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작지 않을까요? 유성 유스호스텔 저희 예전에 2001년인가? 네. 거기서 영어 캠프를 했었어요. 네. 제가 KBS랑 같이. 근데 그때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서 되게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워낙 이제 크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수통골 가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 내가 여기서 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을 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주민분들께 들은 과거처럼 이렇게 그런 뭐 유스호스텔로서 뭐 수련시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기보다 청소년들의 취미 활동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놀이터면 아니라 뭐 실내 체육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취미 통틀어서 체육. 놀이터. 노는 공간. 네. 노는 공간. 그런 의미라면은 찬성이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신흥동은 복합문화센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데. 네. 원신흥동 이제 복합문화센터가 계획이 발표됐고 설계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예산도 배정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설계까지 나왔으면 빨리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문화센터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지역 뭐 기초로 출마하면서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밖에 지금 아직 선거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김선재 후보는 아무래도 진보정당 출신이다 보니까 뭐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공약이 많다는 게 좀 눈에 띄는 점 같은데 끝으로 나만의 그 필승 선거 전략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인지도도 많이 부족해, 그렇죠? 그리고 정당 세도 많이 좀 부족해. 조직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열세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나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필승 전략이라기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한때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이런 말을 한 선수가 있었어요. 사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정치를 볼 때 사실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구의회가 구의회답게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더 높은
뭐 정치인들의 뭐 비서관도 아니고 뭐 그들의 이런 뭐 예속된 존재도 아닌데 왜 이제 기초의원의 의원이 되면은 주민을 모시거나 섬기지 않고 왜 더 높은 뭐 예컨대 시의원, 구의원을 모시고 행사장에서만 얼굴을 비치느냐 이런 고민이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난 주민분들도 하나같이 같은 문제의식을 얘기하셨습니다. 구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뭐 필요할 때는 정작 외면한다. 행사장에서만 얼굴 비친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구의원이 본인의 역할을 그럼 또 잘 하느냐라고 봤을 때 뭐 아까 중간에 얘기 나오기도 했지만 예산은 배정하지도 않는 뭐 꽝통 같은 빈 깡통 같은 조례만 만들어서 본인의 치적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정이 예를 들어 뭐 유성구 빈집 활용에 대한 조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걸 자꾸 지을 게 아니라 유성구가 이제 5개 구 중에 활용 가능한 빈집이 가장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도 없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럼 답답하죠. 그러면 구정을 또 제대로 감시했느냐라고 볼 때 이따가 뭐 여쭤보면 제가 대답하려고 가져왔지만 이게 이제 유성구청장 자료거든요. 업무 추진비 자료거든요. 자료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그 썸네일 사진에 올려드릴게요. 이 자료 한 10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1000페이지 넘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구정 홍보를 위한 시원과 5천 간담회 했는데 3명이서 이제 5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일 이제 유성구에서 고급 일식집 중에 한 개인데 제가 어디야? 메뉴판도 뽑았죠. 이게 해주세요. 네. 어선제라고 저기 복명동에 있습니다. 김선재가 어선재를 왜? 김선재가 어선재를. 아니 근데 이게 5만 원으로 끊길 수 있는 메뉴가 3명이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이 기준들이 있잖아요. 지출 기준이 뭐 3만 원 이상 안 되고 뭐 4만 원 이상 안 되고 근데 약간 미묘하게 넘는 것들이 몇 대 있단 말이죠. 하여튼 뭐 이게 소도둑 반월도둑 된다고. 글쎄요. 저는 이런 문제도 면밀하게 지적하는 의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굳이 뭐 필살기가 있어서 의회로 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리포터였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성구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은 그 기대에 이제 부응을 반드시 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의 당락의 여부는 청취자분들의 투표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두 분 이제 우리 김선재 예비 후보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으로서 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느낌이 어때요?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의회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정도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현장에서 뛰겠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어디 뭐 어떤 모임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오고 그냥 들었던 얘기들 별도로 반영 안 하고 다 그냥 생색만 내고 끝나거나. 그리고 특히나 구의원에서 기초의회에서 이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뭐 사회적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고 그 활동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고민의식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느끼는데 저도 뭐 자세하게 잘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오늘 김선재 후보를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정말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 좀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진보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향점 그리고 자부심도 있겠지만 반대로 확장성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약점이 있는 부분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정이나 전반적인 우리 대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진지한 만큼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유쾌함을 조금 더 더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녹음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거리 인사하실 때 몸 바디 페인팅 해갖고 하면 어떠냐고. 저도 여기 그렇게 써놨거든. 예능을 다큐로 만든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질문 하려다가 내가 말은. 그래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능을 다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뭐 다큐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절 좀 찍어주십시오. 다큐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아 정답이네. 그 이분 오늘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하면 우리 대부분 뭐 행사장, 뭐 국회의원 따까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공부하는 구의회 의원 이런 컨셉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김우찬 변호사님이 이제 조언해주신 그 진보당이라는 한계로 인한 그러니까 그 정당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은 김선재 후보께서 오히려 당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론을 만들어가는 제시해서 그 정당의 변화까지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선거에 그 선전하시고요. 네, 당선되시면 나오실 거죠? 당선이 안 돼도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심들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네, 저희 아임의 기둥 같은 분이시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하는 깐부 토론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